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5월 13일자 블룸버그 기사, 오늘 이걸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등했는데요. 연초 손실을 다 만회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정말 추세 전환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랠리일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술주가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나? 그리고 그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소식,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가? 또 탄탄한 기업 실적이나 인플레이션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 맥락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5월 13일 시장 상황부터 좀 보죠. S&P 500 지수가 0.7% 올랐어요. 이게 2월 고점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1.6%나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다우존스 지수는 오히려 0.6%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다 오른 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엇갈린 움직임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시장을 이렇게 밀어올린 동력이 좀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강력한 기술주 랠리고요. 둘째는 그 미중 무역 갈등, 이게 좀 봉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아, 기술주 랠리. 그것부터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엔비디아랑 AMD 주가가 엄청 뛰었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후메인이라는 회사, 거기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짓는데 이 회사들 칩을 쓰기로 했다. 이게 결정적이었죠. 네네. 그 소식 하나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확 뛰었죠. 근데 이게 그냥 개별 기업의 호재,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국부 펀드들이 AI 인프라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약간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형을 또 어떻게 바꿀지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개별 기업을 넘어서는 흐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기술 분야를 둘러싼 지정학적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트럼프 행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좀 손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 동맹국들이랑 좀 마찰이 있었던 부분을 바꾸고 또 아랍에미리트 UAE의 엔비디아 칩 100만 개 이상 수출 허용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협력의 방정식이 아주 복잡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 또 중동 같은 새로운 파트너들하고 관계 설정 그리고 자국 기업 이익 사이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 기술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글로벌 공급망이나 기업 전략에 진짜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군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 그럼 두 번째 동력,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소식. 이것도 시장에 영향이 컸죠. 제네바에서 협상을 해서 관세를 좀 일시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우디가 1조 달러 투자 약속했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막 띄웠고 그렇죠. 이 소식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경제 전망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 같은 경우에 원래 2025년에 미국 경기 침체 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 전망을 철회했어요.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경제에 들여왔던 먹구름이 일부 걷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중국이 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했던 거 그거 한 달 만에 해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전망치까지 바꿀 정도의 소식이었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시장이 막 환호하기 바로 직전에 투자 심리는 완전 바닥이었다면서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라고 하죠. 이 은행 전략가들 말이 펀드 매니저들이 무역 협상 전에 미국 주식 비중을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였다고 하던데요. 순 38% 비중 축소였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BOFA의 마이클 하트넷 같은 전략가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거래, 이른바 페인 트레이드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들 비관론에 빠져서 주식을 막 팔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미중 합의 같은 호재가 딱 터지니까 뒤늦게 손실 감수하고 주식을 다시 사야 하는 그런 상황, 그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역발상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글쎄요,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거래라.
실제로 그런 추격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분위기 반전에 또 기여한 게 있었죠. 바로 기업 실적. 1분기 어닝 시즌 결과가 정말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S&P 500 기업의 77%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고 하고요. 실제 이익 성장률도 13.1%로 원래 예상치가 6.6%였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나온 겁니다. 시티그룹의 실적 전망 수정 지수, 이것도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꽤 탄탄하다. 이게 확인된 셈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마침 4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의류나 신차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는 건 기업들이 아직 그 관세 부담을 소비자한테 본격적으로 떠넘기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이제 또 관건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지표를 딱 잡아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압박하고 나섰죠. 인플레이션은 없다 이러면서 유럽이나 중국점은 금리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번 0.25%포인트씩 두 차례 정도 내릴 거다 이렇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월가의 일부 투자은행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한 12월 정도로 더 늦춰잡기 시작했어요.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조시제모 같은 분석가는 당분간 시장이 인플레이션 숫자 자체보다는 오히려 무역 협상이나 예산 문제 같은 거시적인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다만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어쨌든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이 사실 자체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봐야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48%로 거의 변동 없었다는 점은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데 채권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신중하다. 이런 신호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이 진짜 꽤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에디아덴이나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같은 낙관론자들은 S&P 500 연말 목표치를 6천 이상으로 확 올렸어요. 불과 한 달 전에 트럼프 관세 발표로 시장 흔들릴 때 목표치 낮췄던 걸 생각하면 이건 진짜 극적인 유턴인데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가들도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 리스크 애드바이저스의 존 콜로보스 같은 분석가는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 이게 장기 추세 판단할 때 많이 보는 선이거든요. 이 선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봐요. 현재로서는 지난 2월의 사상 최고치, 그 6,144포인트 외에는 뚜렷한 기술적 저항선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하락하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약세장이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200의 선 위면 긍정적이다. 하지만 또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헤펠레 최고 투자 책임자, 이분은 좀 신중해요.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력적에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3월 저점 이후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좀 균형점을 찾았다 이런 판단이에요. 물론 주식을 팔아라 이런 약세로는 아니지만 무역 문제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지적했죠. 전문가님 분석도 설득력 있는데 또 이런 신중론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 어렵네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은 핵심 동력들의 지속 가능성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기술주 랠리가 정말 펀더멘털 개선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대감인지 또 무역 합의가 실제로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 연준은 정말 어떤 길을 갈지 이런 걸 계속 봐야겠죠. 이런 큰 배경 속에서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개별 기업 소식들도 흥미로운 게 많았죠. 이걸 다 나열하기보다는 좀 주제별로 묶어서 큰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빅테크 기업들 움직임이 눈에 띄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효율화한다고 6,000명 감원 발표했고요. 구글은 경쟁사 애플 발표 앞두고 안드로이드 대규모 업데이트 내놨고 그리고 화웨이 AI 칩 어센드 쓰는 거 미국 상무부가 먼저 삼았다. 이것도 있었죠. 네, 이게 다 치열한 기술 경쟁, 또 규제 압박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비용 절감 MS, 경쟁 우위 확보 구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화웨이 관련 각자 생존 전략에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과감한 베팅이나 예상치 못한 비틀거림도 있었어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오픈 스카이 협정 활용해서 국제선 확장 노린다는데 반대로 한때 되게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거기는 갑자기 CEO 바꾸고 실적 전망 중단하고 그래서 비용 통제 능력에 좀 물음표가 찍혔고요. 렌터카 업체 허츠도 예상보다 손실이 너무 커서 시장에 충격을 줬죠. 맞습니다. 이게 성장 기회를 잡으려는 공격적인 행보 사우스웨스트랑 또 예기치 못한 내부 문제나 시장 변화에 발목 잡히는 경우 유나이티드 헬스, 허츠가 같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별 리스크를 잘 봐야겠죠. 그렇죠. 정책 변화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사례들도 있었네요. 미국 태양광 기업들은 좀 우호적인 세법 초안 덕분에 웃었는데 수소기업 플러그 파워는 수소 생산 세액 공제 폐지 제한 때문에 울었고요. 위성통신사 에코스타도 오지망 구축 의무 관련해서 검토 들어간다는 소식에 주가가 내렸고요. 네, 이런 걸 보면 정부 정책이나 규제 변화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운명을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해야 할 변수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M&A나 신시장 개척 움직임도 있었네요.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가 캐나다 암호화폐 플랫폼 인수했고 골드만삭스는 아일랜드에서 개인 금융 서비스 마커스 출시하려고 당국이랑 놀이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네, 이건 뭐 핀테크 분야 경쟁이 심화되고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 확보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또 전통 금융사들도 디지털 전환하고 해외 시장 뚫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개별 기업 뉴스 하나하나가 다 더 큰 그림하고 연결되는군요.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했어요.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유로랑 파운드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위험 선호 심리가 다소 살아났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 넘어서고 이더리움이 8% 넘게 급등한 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국제 유가랑 금값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25년 5월 13일 미국 증시는 확실히 인상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력한 기술주 랠리, 그리고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이 두 가지 엔진에다가 예상보다 좋은 기업 실적, 또 인플레이션 데이터까지 기름을 부은 그런 형국이었죠?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전망은 여전히 좀 엇갈리고 있고 뭐 무역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지 또 연준이 실제로 어떤 금리 경로를 밟을지 같은 불확실성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이런 단기적인 등락 너머에 있는 뭐랄까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무역 정책의 방향, 기업 펀더멘털의 실제 건전성 같은 좀 구조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적인 요인들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히 AI 반도체 수출 규제의 재편 가능성이라는 부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기술 투자, 이 두 흐름이 서로 맞물리면서요, 앞으로 글로벌 기술 지형이나 국가 간의 힘의 균형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자료에서 저희가 깊이 다루지 못했지만 어쩌면 이게 앞으로 몇 년간 가장 주목해야 할 정말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와 또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